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지만 접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오가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휴전 전까지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치열한 공중전을 벌여왔는데요. 최근에는 양측 간의 충돌이 자주포를 투입하는 지상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포 경쟁의 최전선에는 인도가 채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주력 무기인 중국산 SH-15 자주포가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육군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현지화한 K9 바지라 백문을 운용 중입니다. K9의 뛰어난 품질과 빠른 납기에 만족한 인도 국방부는 지난달 K9 자주포 10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반면 파키스탄은 총 236문의 중국산 SH-15 155mm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H-15도 무기 스펙만 보자면 K9 자주포에 맞먹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산 자주포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값은 싸지만 품질은 글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무기 시장에서도 통용될까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과 화려한 스펙을 내세우며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전체 무기 수입에서 무려 81%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주력 전투기인 JF-17부터 최신 SH-15 자주포 그리고 VT-4 전차까지 육해공군의 핵심 장비 대부분이 중국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렇게 중국산 무기에 깊이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2014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이자 파키스탄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눈을 돌렸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파키스탄을 사실상의 기술 식민지로 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자국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품 조달이나 유지 보수에서도 파키스탄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고 있죠.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주력 전투기인 JF-17은 중국산 엔진과 레이더를 사용하지만 정작 중국 공군은 이보다 훨씬 진보된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을 운용하며 핵심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파키스탄을 마치 테스트베드처럼 활용하며 자국 무기의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파키스탄의 안보가 중국의 기술 발전과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특히 무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유지보수와 부품 조달입니다. 전장에서 장비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수리하고 다시 투입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파키스탄군 고위 장교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신 예라는 SH-15 자주포의 경우 고장이 발생하면 유지보수에만 무려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인도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K9 자주포는 현지에 설립된 공장에서 부품의 8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48시간 내에 즉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부품 공급을 파키스탄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군사적 동맹을 넘어선 명백한 종속 상태를 의미하며 전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접경 지역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벌어진 포병 대결 사례를 통해 중국산 SH-15 자주포와 한국산 K9 자주포의 실제 성능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극한의 환경으로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곳입니다. 파키스탄의 SH-15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트럭 차대에 포를 얹은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평지에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반이 고르지 않고 경사가 심한 고산지대에서는 이 차륜형 셰시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인도군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SH-15가 사격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먼저 발사 지점을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만 최소 8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전장에서 8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이 포탄이 날아오기 전에 대응 사격을 하거나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데 8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 K9 자주포에 박살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반면 한국산 K9 자주포는 전차와 같은 궤도형 셰시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지형의 제약을 덜 받고 거친 고산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사격 준비를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K9은 전투 준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30초에 불과합니다. SH-15의 8분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 차이죠. 포탄 장전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SH-15는 여전히 상당 부분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숙련된 병사들이 빠르게 움직여도 포탄 한 발을 장전하는데 약 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 K9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포탄 한 발을 장전하고 발사하는데 약 10초면 충분합니다. 이는 곧 화력 투사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도군은 2020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혹한의 라다크 고지대에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여 장기간 운용했습니다. K9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신뢰성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SH-15는 같은 환경에서 유압 시스템이 빈번하게 고장을 일으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K9을 직접 운용한 인도군 포병대 소속 라제시 쿠마르 대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조작이 간소화되어 병사들의 피로도를 7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문의 K9 자주포가 중국산 SH-15 자주포 3문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K9이 단순히 뛰어난 자주포를 넘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의 핵심 전력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고산지대에서의 전투에서 중국산 SH-15는 기술적 한계와 신뢰성 문제를 노출하며 약점을 드러냈고, 한국산 K9은 극한 환경에서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중전으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 초기 중국산 젠10C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측은 격추된 라팔은 한 대만 확인되었고 그마저도 젠10C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파키스탄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비록 PL-15E 미사일의 잔해가 발견되긴 했지만 실제로 명중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 공중전보다 더 치열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파키스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과장과 거짓말도 마다치 않았던 경력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사실 젠10C와 라팔은 근본적인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에서 라팔이 젠10C를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팔은 최신 A사 레이더와 함께 스펙트라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펙트라는 적 레이더를 탐지, 제밍, 기만하는 능력이 뛰어나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2022년 인도와 프랑스가 실시한 합동 공중훈련에서도 라팔은 젠10C를 상대로 무려 90% 이상의 가상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젠10C가 라팔의 전자전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라팔의 공격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키스탄의 젠10C 5대 격추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라팔 한 대가 격추가 된 건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당국은 라팔 격추 사태를 인도 공군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는 2016년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등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을 올려왔습니다. 인도 공군은 약 30개의 전투 비행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0여 개 대대는 구형 러시아제 항공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4개 대대는 프랑스에서는 2005년에 이미 퇴역한 매우 낡은 제규어 전투기와 1980년대에 구매한 노후 미라지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항공사인 힌두스탄 항공 유한회사가 국산으로 개발 중인 테자스 전투기로 대체될 예정이었으나 제조사의 개발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부품 공급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공군은 오랜 기간 지속된 조종사 모집 및 훈련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번 작전을 개시한 상황인 건데요. 지난해 12월 인도 감사원장 보고서는 공군이 실전 경험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훈련용 시뮬레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라팔의 경우 2020년부터 도입 시작해 2022년에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인도의 문제는 라팔 도입이 얼마 안 됐고 공군 파일럿 부족, 실전 경험 부족 등이 있는데요. 반면 파키스탄 공군은 자국 내 부족 지역에서 15년 이상 대테러 지원을 수행해오면서 인도보다 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비행대대 중 4개 대대가 미라지 전투기로 편성되어 있는 등 일부 프랑스제 항공기도 운용 중입니다.
중국산 젠10C 전투기 도입도 명백히 인도의 라팔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인도 사례처럼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무기를 쓴다고 해도 운용 능력에 따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바로 실제 전장인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이 라팔 한 대를 격추시켰다고 그렇게 과장하며 좋아할 게 아닌 것이죠. 심지어 젠10C는 최신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국 허난성에서 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인 기체 결함이나 시스템 불안정성을 시사하며 겉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장에서 생존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전투기가 스스로 추락한다면 과연 누가 그 전투기를 믿고 전장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중국산 무기의 이러한 한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방사는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실전 검증과 신뢰성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앞서 고산지대에서 성능을 입증한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인도를 포함해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 무려 9개국에 수출되며 그 성능과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 테스트를 통해 얻은 실전 검증 덕분입니다. K9은 영하 40도에 이르는 시베리아의 혹한과 영상 50도를 넘나드는 중동의 사막까지 지구상 거의 모든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한국 방사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구매국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 중 80%를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지 보수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구매국의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덕분에 인도는 최근 37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추가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이미 공개된 성능과 실전평가 데이터에서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FC-31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은 2023년 실전평가에서 최신 A사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 시스템의 우수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FC-31은 단발 엔진의 낮은 추력과 부실한 내부 무장창 구조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을 채택하여 생존성과 추력을 높였고 6개의 내부 무장창을 갖춰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벌써부터 KF-21을 탐내고 있는 상황이 이를 말해줍니다. 한국 방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중국에 대한 무기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높인 결과 기술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국의 정치적 압박에 취약해진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반면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품질과 신뢰 그리고 구매국과의 다각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단순한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기술력과 흔들림 없는 신뢰성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무기의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실전 검증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만이 전장에서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